하나씩 알아가는 건강 지식. 이번 시간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면 뇌졸중, 심부전, 치매와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죠.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은 건 심각해지기 전까지 자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란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되죠. 참고로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mmH 미만이면서 이완기 혈압이 80mmH 미만입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죠.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고혈압 인구는 1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당히 흔한 성인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죠. 참고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령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80대, 70대, 60대 순으로 많았으나 20대에서 40대 환자 비율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문제는 이 연령층의 경우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걸 인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거죠. 이게 간과할 수 없는 게 젊을 때의 체력을 믿고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너무 늦게 자각하면 손 쓸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혈압이 높으면 왜 위험할까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은 뇌, 눈, 심장, 성기능 등 다양한 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 눈에서는 망막증, 심장에서는 심근경색, 심부전, 협심증이, 심장에서는 단백뇨, 심부전, 신경화증이, 성기능에서는 발기부전이 있죠. 단순히 혈압이 높은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과 연결되고 이는 각 기관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러면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잘 모릅니다. 그게 뭔 얘기냐?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90%는 본태성 고혈압을 앓고 있죠. 여기서 본태성 고혈압이란 1차성 고혈압으로 불리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을 의미하고 이와 반대로 속발성 고혈압, 다른 말로 2차성 고혈압이라 불리는 고혈압은 원인을 알 수 있는 고혈압입니다. 속발성 고혈압의 원인으로는 신장질환, 부신질환, 갑상선 질환, 임신, 약물 등이 있죠.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확실하게 원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주로 지목되는 원인으로는 유전, 식습관, 나이, 음주 및 흡연,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노동 환경, 카페인 섭취 등이 있죠.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혈압이 높은 상태가 오지 않도록 조절하는 노력을 평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몇 가지를 짚어봅시다. 첫 번째,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 고혈압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은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장기에 손상을 입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병원을 가면 이미 늦은 상태일 때가 많죠. 이미 혈압이 높아도 몸이 적응해서 증상을 못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주기적인 혈압 체크가 필수죠. 그럼 어느 정도의 주기로 측정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가능한 자주입니다. 높은 혈압은 장기를 망가뜨리거나 혈관 자체가 상하거나 심지어는 한순간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상태이기 때문이죠.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 화면에 나오는 기계로 혈압 측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죠. 병원이나 보건소는 물론이고 목욕탕, 헬스장, 주민센터 등 보이면 해보는 겁니다. 좀 더 자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가정용 혈압 측정기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5만원에서 6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으니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도 아닙니다. 두 번째, 건강한 체형이면 고혈압 걱정 안 해도 된다. 비만일 경우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기는 하지만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혈압을 올리는 요인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유전, 스트레스, 짠 음식 섭취, 음주와 흡연 등으로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고혈압 약을 먹으면 평생 끊을 수 없다. 대부분 고혈압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히 비만이 원인이 되어 고혈압이 온 경우 생활 습관 조절과 체중 감량을 성공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을 열심히만 하면 혈압이 떨어질까?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죠. 고혈압 환자에게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체조, 줄넘기, 테니스, 배구, 에어로빅 등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죠.
고혈압과 운동에 대한 내용은 추후 한번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커피나 녹차는 혈압에 영향이 없다.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혈압을 높게 유지시키나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단기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건 사실이죠. 앞서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유한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고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mmHg 미만이면서 유한기 혈압이 80mmHg 미만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사이를 전 고혈압 또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 얼굴이 빨개진다. 코피가 잘 난다. 숨이 차고 금방 두근거린다. 목덜미가 뻐근하다. 손발이 저리고 잘 붓는다. 쉽게 피곤하고 잠을 잘 못 잔다 등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이 이유 없이 나타난다면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대부분 무증상인 만큼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긴 어렵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짜게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22년을 기준으로 3,740mg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량인 2000mg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이죠. 참고로 하루 소금을 10g 정도 섭취하는 고혈압 환자가 소금 섭취를 5g으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5mmH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라면, 국물, 젓갈, 소금이 많은 가공식품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하기입니다. 한 번에 30분에서 6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합쳐서 90분에서 150분 이상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죠. 세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계의 작용이 강해지고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맥박이 빨라지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금연, 절주하기입니다. 담배를 피울 경우 혈압이 10mmHg 증가하고 이 상태는 30분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하죠. 술의 경우 고혈압 환자의 하루 허용량은 소주를 기준으로 남성은 3잔, 여성은 2잔입니다. 그 이상은 혈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 섭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콩류 등을 적극적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혈압을 높일 수 있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할 경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죠. 잠드는 시간이 매일 90분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불규칙할 경우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92% 높아지며 수면 시간이 7시간 이하로 너무 짧거나 9시간 이상으로 긴 경우에도 고혈압 위험이 20에서 3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 오늘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씩 알아가는 건강 지식,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